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도심 통과 여부가 이르면 이번 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회에선 도심 통과 노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로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청주 한 애견 카페의 동물학대 의혹과 관련해 CCTV를 확인해보니 피해 반려견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믿고 맡겼던 견주들은 학대 영상을 확인한 뒤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도시 유수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는 도시농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문제와 도시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노선 결정을 위한 국토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은 청주도심 통과를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요.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반영될 거라는 낙관론이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지방의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충청권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통과를 촉구합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 원활하여 원활하여 원활하여. 기존 충북선 활용안과 비교되고 있는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신설의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기를 띄웠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도는 광역철도는 대전과 세종 시민의 청주공항 이용철도에 불과하며 대전은 물론 인구 38만의 세종시 도심도 관통하는 광역철도가 86만 청주 도심만 패싱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심 통과 노선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주 원도심의 활성화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광역철도라는 것이 도시 간 일상적인 대량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철도인데 도심을 경유하지 않으면은 청주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됐다가 미뤄진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 노선은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 도심 통과안이 충북선 활용안에 비해 비용은 더 들지만 수요 측면에서 5배 이상 앞선다며 결과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드시 청주를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의 미확정 상태로 반영된 청주 노선이 도심을 통과해야 진정한 충청권 광역철도가 될 수 있다는 게 충북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의 핵심 현안인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건으로 확정돼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지난해 말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에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구 지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어제 보도해드린 청주 한 애견 카페 동물 학대 의혹과 관련해 업주는 특정 대형견을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었는데요. 하지만 한 달 분량의 카페 CCTV를 입수해서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살펴보니 피해 반려견은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청주의 한 애견 카페 CCTV 영상입니다. 업주가 반려견 한 마리를 멀리 튀어나갈 정도로 강하게 발로 찹니다. 무게가 꽤 나가는 배변 패드를 들고 다니며 반려견들에게 장난치듯 집어던지고 심지어 얼굴에 맞히기까지 합니다. 도망가는 반려견을 붙잡아 패드로 벽면에 찍어 누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애견 카페 내부 CCTV 영상에는 업주로부터 짓밟히고 위협당한 대형 반려견 외에 학대가 의심되는 또 다른 반려견 서너 마리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낑낑거리거나 이제 문을 긁는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떨어지기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함께 영상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도 일부 반려견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 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업주의 모습만 봐도 벌써 귀가 접히고 꼬리가 말려 들어가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도망갈 공간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배를 그렇게 보여준다던가 하는.
업주는 특정 대형견 한 마리의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다른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동물보호단체는 피해 견주들과 함께 해당 애견 카페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시가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를 상대로 낸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소각업체 관련 재판에서 청주시가 잇따라 역전패를 당하고 있는데 법리를 잘 따져보지 않고 감정적 대응을 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업체인 클렌코에 대해 과다 소각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검찰과 환경부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업체 측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초 허가보다 소각시설 용량을 늘려지었다는 이유로 다시 허가 취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업체 측은 또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1심에서는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항소심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각 용량을 실제 허가받은 것보다 증설에 속인 것이 재판의 쟁점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었는데 실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단지 소각시설의 실제 처분 용량과 허가 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용량 증설에 따른 과다 소각이 없었을 것이란 감정 결과 또한 2심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승소를 장담했던 청주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다가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대법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법무부에 다시 재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유독 북이면은 청주 지역에서 주민 환경권 침해가 큰 지역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졌다는 게.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뭐 아예 모르는 법리 갖고 우리가 뭐 알 수도 없는 거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행정소송의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나든 앞으로 폐기물 업체 측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더욱더 법과 규정을 따져가며 소각시설을 운영해야 한다는 경종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오창 일대를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LG에너지솔루션과 충북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함께했고 기술 보유 기업과의 참여 협약과 특화단지 육성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충북이 지정을 희망하는 오창 일대 4개 산업단지에는 전국 유일의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시청자와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기사는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외도로 가진 아이를 낳고 숨진 뒤 그 아이의 친부로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2만 건의 조회수와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불륜남의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도 억울할 텐데 자칫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한다니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남자의 억울한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차제에 관련 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6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청주 내수 생활체육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도 하루 조회수만 15,000회를 넘어설 만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철저하지 못했던 사전조사로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고 주차장 개선을 위해 또다시 아까운 혈세를 들여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행정을 나무랐습니다. 단양군의 한 마을에서 불거진 마을 발전기금에 관한 리포트에도 2만 건의 조회수를 보이며 후속 보도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갈취라는 따끔한 지적과 함께 기금은 필요하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북 방문도 주목받았습니다.
충북 현안을 적극 돕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달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충주에서 현재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등 음주운전 사고에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고속도로에 나타난 유기견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교통을 통제한 채 구조에 나서고 운전자들은 불편을 감수했다는 기사에는 훈훈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죠. 충청북도가 그 대안으로 도시 유휴 인력을 모집해 농가 일손을 돕는 도시농부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청주와 괴산, 보은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가 보이자 올해부턴 도내 모든 시군에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소이면에서 체리와 수박을 키우는 신홍인 씨. 수확기인 6월쯤이 되면 품질 좋은 상품을 빠른 시일 안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체리 같은 거는 이제 익는 대로 따야 되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내국인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죠. 충청북도가 일손 수급을 통한 농가 도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도시농부 사업인데 만 20세부터 75세까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모집해 농가의 일손을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농부가 하루에 4시간 근무하면 농가가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고 40%인 2만 4천 원을 자치단체가 다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교통비와 교육비도 지원하고 상해 보험까지 가입해줍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농기청을 유도하고 또한 근로자 및 농가의 소득을 증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시농부 지원자에게는 귀농귀촌을 미리 체험하고 접하지 못했던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여러 배움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돈도 벌고 손자들 용돈도 좀 챙겨주고 영농 기술도 배우고 건강도 챙기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2,000명 중 현재까지 1,300여 명이 지원한 상태로 청주를 제외한 자치단체마다 오는 3월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문제와 도시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단재 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에 관한 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고 책임질 사람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감사 결과 발표는 아직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진행된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자체 감사. 사안조사반은 지난 13일 감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 결정된 각종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내부 조율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장은 감사관인데 현재 유수남 감사관은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수사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에 사안조사반에선 감사 결과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감사관에게 감사처분심의위원회와 그 이후 조사 결과 보고 등의 결재 절차에서 자발적으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부교육감과 교육감은 감사 관련 결재에서 빠질 의향을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은 자신의 배제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결과가 매뉴얼대로 준수되고 있지 못한 것이 전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위해제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감사반 구성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던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가 결재 라인과 보수 진보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 조치로 감사 결과 발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과 세종시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충북이 마이너스 0.29%, 세종이 마이너스 0.99%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각각 0.04%포인트와 0.16%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하락률은 두 지역 모두 전주보다 확대돼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32개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기업을 비롯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체육회, 한국마사회 등입니다. 도는 지역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기관을 선정했으며 유치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오는 4월 12일부터 3개월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을 주제로 한 전시에서 직지를 공개합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 따르면 프랑스 국립도서관 측은 직지 전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했고 전시 도입부에 직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직지 원본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은 50년 만입니다. 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2일차인 오늘 충북 선수단이 금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 스키 알파인 종목에서 단국대 3학년 김종환, 솔밭중학교 이시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청주고 1학년 김세현 선수가 동메달, 그리고 빙상 피겨의 전병규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슈퍼대회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시호는 이번 동계체전 충북 선수단 첫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현재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5개와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총 20개 메달을 획득했으며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오창읍의 도로에서 10km가량을 운행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진천군이 타 지역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생거 진천 뿌리 내리기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00여 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내리기 사업은 관내 기업체 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1인 가구에 100만 원, 2인 가구에 22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중 20, 30대 청년층이 69%를 차지했습니다. 제21회 옥천 묘목축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국내 묘목 유통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옥천군은 국내 유일의 묘목산업 특구로 올해 축제는 다음 달 31일부터 사흘간 옥천 묘목공원에서 열립니다. 네, 충북의 염원인 청주도심 통과 노선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진정한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이 두 가지만으로도 도심 통과 노선이 선택돼야 하는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약속하고 충북 공약으로까지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동안 각계각층이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JA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